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첫 인사할 때 제일 어색해요. 이름을 어떤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자, 너무 쑥스러워요. 자, 우리 오늘 5, 6월 강의 개강일입니다. 첫날입니다. 기분은 좋으세요? 애써 기분을 좋은 척 하며 첫날 첫 수업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받으신 자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요거는 직강 직영상 기준입니다. 라이브로 듣고 계시거나 인강으로 듣고 계신 경우에는 여기 지금 스터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사항 자체가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여러 그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스터디를 현재 상황에서 짜드릴 수 있는 건 나오시는 분들, 현재 나와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서 같이 어떤 식으로든 스터디 진행 방향 자체를 협의하실 수 있는 경우에 그 부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강과 직영상 나오는 쌤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익히 자료 저희 3, 4월 달에 아이고 요게 제목이 안 고쳐졌네. 5, 6월 강의 자료이긴 한데 자료 자체는 동일합니다. 3, 4월 달에 나갔었던 익히 암기 자료가 영역별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3, 4월 강의 내용과 3, 4월 강의에 자료로 드린 부분과 5, 6월 강의에 나가는 부분 그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 4월에 받으셨던 선생님들은 이 자료 편안하게 이제 그 암기용 자료로 색칠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쓰셔도 괜찮으니까 쓰시면 되겠고, 이전에 1, 2월 듣고 3, 4월 안 듣고 5, 6월 넘으신 쌤들도 계시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지금 처음 받으시는 채워진 자료이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용도로 보시고 최대한 암기하실 수 있도록 5, 6월 달에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평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안내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5, 6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을 먼저 하고 강의 안내하고 그다음에 진단평가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1, 2, 3, 4월 동안 4개월 동안 공부하신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괜찮은지, 괜찮겠죠? 괜찮아야겠죠? 이 시점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평가 보고 나시면 진단평가 풀이할 거예요. 진단평가 풀이하고 나면 개수 체크해 보시고 한 요 정도면 괜찮다, 뭐 안 괜찮은 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뭐 이 정도면 좋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는 점수는 있지만, 혹시나 점수대 자체가 좀 원하지 않는 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느끼시더라도 그것 자체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5, 6월 달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절대 느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는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문제집 기특한 영역별 문제집 요거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이것도 질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항인데 항상 새 강의 시작하면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작년 교재나 재작년 교재로 보시는 경우에 문제집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조금 하시는데, 문제집은 사실은 그 해마다 좀 추가되는 부분들,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교재로 보시면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부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데 추가되는 사항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올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문제 기출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 논술 기출에 힘을 좀 싣고 싶어서 논술 기출을 묶어서도 드렸지만 영역별로 쪼개서도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분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 교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도 자체는 이걸로 큰 진도가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수업을 듣기 힘들다. 그다음에 보조교재가 요약노트입니다. 완벽한 요약노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매 강의마다 말씀드리는데 얘는 진짜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 편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그래서 그 원래 보시고 계시던 기본서, 이론서가 보기 편하다 보셔도 돼요. 지금은 어차피 5, 6월 강의는 진도대로 수업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진도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권이든 학원이든 관련되는 자료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디 있는지 알면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그 서브노트나 요약 자료가 있다. 그거 보셔도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중간에 추가적으로 이론을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걸 부가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이전에 우리 1, 2, 3, 4 이론 강의 쭉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책이 좀 두꺼우니까 그걸 좀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암기하시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영역별로 조금만 추가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단권화 를 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 책에 대한 개정판이거든요. 작년에 새 책이 나왔고 작년 책에 대한 개정판이 이게 나온 건데 추록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추록을 드릴 수가 있어서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작년 책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추록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기 편한 걸로 하세요. 난 추록이 싫어. 그럼 새로 하시는 거고, 추록 분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 같이 체크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책과 관련된 안내를 먼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진단평가 확인 끝나고 나면 이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 6월 강의 어떻게 구성되고 5, 6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받으신 자료, 이제 그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서를 보면 가슴이 덜컹 하죠. 지금 강의가 우리가 1년 동안 시험 준비하는 강의가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근데 다 그러죠. 되게 많이 벌써 5월인데 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딴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해요. 그 누구도 주변 사람들이 다 노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나만 열심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겸손하고 그죠, 자신의 성취를 이제 숨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를 준비하는 시험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 빼고 남들 다 잘해, 다 괜찮아 보여. 똑같은 글을 써도 남이 쓴 글을 보면 와 되게 좋다, 근데 그걸 내가 썼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다들 되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점점 보이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거는 잘 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진짜.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들을 더 봐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월달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 6월달은 마음을 정말 굳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반부터 금방 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게다가 해보시면 말이 너무 많네요. 시작할 때 그 공부를 해보시면 복습량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론 강의를 열심히 수업 들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5, 6월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 복습 시간이 확 줄어요. 복습 시간이 확 줄고 복습할 때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슬슬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퍼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복습이 그럼 좀 더 하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테니까 이제 너무 퍼지지 마시고, 좀 지치겠지만 이제 마음과 몸을 잘 붙잡고 열심히 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5, 6월 강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이제 보면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5월 기출기본 문제반 전반적인 사항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대략적으로 알고 지금 시작을 하셨을 것인데요. 알고 계실 텐데 그 5, 6월 강의는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문제풀이의 시작이고 그 문제풀이의 토대를 기출문제로 잡고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문제풀이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활용이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7, 8월 달에 좀 더 본격적인 예상 문제 중심으로 주제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연결된 문제들을 다수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의외로 생각보다 지금 나오는 문제 영역들을 보게 되면 주요 사항 영역들을 보면 기출 문제들, 근데 그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논술 기출과도 연관이 되고 객관식, 우리 중등 객관식 기출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항들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객관식 기출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논술 시험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워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떤 맥락에서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객관식 기출만큼 풍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우리가 논술 기출, 객관식 기출, 그리고 우리가 서술 형태 시험으로서 가장 유사한 시험으로 볼 수 있는 5급 2차 시험, 5급 2차 시험의 교육학 영역 문제들을 최근 시험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중간에 약간 과도기적인 논술의 형식을 띠고 있었을 때는 암기 인출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 형식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래? 이런 식의 좀 적용 활용 쪽으로 가고 있게 되면서 5급 2차 시험이 훨씬 더 방향이나 의미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5급 2차 시험이 6월 말에 있어요. 6월 말에 있어서 올해 시험은 올해 6월 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재에서 보게 되는 건 작년도에 있었던 5급 2차 시험까지. 근데 작년도는 시험이 미뤄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좀 어쩔 줄 몰라서 모든 게 다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밀려서 저희가 확인을 되게 후반부에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되게 늦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래서 올해는 아마 7, 8월 강의에서 올해 문제도 추가로 확인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우리는 작년도까지 문제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 5, 6월 달에 실제로 다루는 문항의 수가 제일 많아요. 문항의 수 자체는 가장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시고 나서 이론은 잘 인출이 되는데 막상 문제에서 뭘 요구를 하게 되면 뭘 물어보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뭘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불확실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셨던 선생님들은 5, 6월 달에 되게 많은 훈련이 되실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보시면서.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해진 상태로 7, 8월 맞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제 진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푸는 거 같이 풀죠. 쌤들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리 한번 체크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 강의할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이시죠. 예습 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복습에 더 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였다고 한다면 5, 6월 강의부터 해서는 예습 시간이 길진 않더라도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읽어는 보고 답이 이런 느낌인데? 라고 체크는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 시간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진도는 매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우리는 매강의 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 나가면 진도 나간 부분만큼 내일 또 형성평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늘 그렇지만 매번 실전 모의고사, 실제 시험 형식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4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5, 6월 달 강의부터는 1주차, 3주차, 5주차, 7주차 이렇게 해서 4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언제 있다? 이번 주에 있다. 오늘은 아니겠죠. 내일 모의고사가 바로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죄송합니다.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4번 보고 이 모의고사 4번에 대해서 개별 첨삭 2번과 현장 첨삭 2번이 치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치러지는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고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 신청하신 쌤들 대상으로 해서 직강 직영상 라이브도 포함이겠죠.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상담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후에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일정이랑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직강 직영상의 경우는 라이브 강의 지금 똑같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쌤들 공부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직강 직영상 나오셔도 되고 라이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월 달부터 약간 바뀐 게 원래 직강 직영상 쌤들 4월 달까지는 들으시면 인강이 그냥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부터 바뀐다고 들었어요. 학원에서 바뀐다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다 인강 전환이 가능하긴 해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게 가능하긴 한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강 시 인강 신청해서 들으시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시 라이브든 직강이든 직영상이든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학원에다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논술 보는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글씨 폰트가 원래 이런 폰트가 아닌데 굉장히 거친 폰트입니다. 자, 요 시점에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자료에도 일정이 나와 있지요. 아하, 있군요.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항상 화요일 날 봅니다. 화요일 날 3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매 화요일은 아닙니다만 2주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3번째 시간 모의고사를 보고 4번째 시간에 풀이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1회차, 3회차 모의고사 5월 4일, 6월 1일에 있는 모의고사는 제출하시는 모의고사입니다. 제출하시는 모의고사. 개별 첨삭이라고 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제출하셔서 개별 첨삭을 받으시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거는 직강, 직영상, 그다음에 라이브 쌤도 마찬가지고 인강 선생님들도 다 동일합니다. 저희 첨삭 진행되는 사항은 인강, 직강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첨삭 게시판이 따로 있죠. 첨삭 게시판에 일정이 있습니다. 제출하시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꼭 맞춰서 제발 맞춰서 올려주시고 해당 회차 모의고사를 올리셔야 첨삭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전 거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5월 18일, 6월 15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현장 첨삭 형식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1, 2, 3, 4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채점도 하고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라고 확인을 받는 겁니다. 라이브 듣고 계신 쌤들이나 아니면 수업 듣고 계신 쌤들도 문자로 질문 주시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 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은 따로 질문 주시거나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점수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자가채점 같이 확인하면서 자가채점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2번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개별 첨삭은 제출을 한다. 제출해서 첨삭 받는다. 현장 첨삭은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바로 같이 점수나 채점 부분을 확인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게 5, 6월 달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4월 달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5, 6월 달에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책만 보고 확인하고 인출하고 이걸 반복하시니까 뭐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느낌인데,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약간 뭐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복습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객관식은 그래도 덜한데 이제 서술형 그 기출이든 아니면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풀고 나면 이게 복습이 도대체 뭐지? 내가 다시 읽어보면 되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써봐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느낌들. 게다가 문제들 중에 활용성이 강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처음 들어가면 복습할 때 되게 혼란스러워요. 뭘 하긴 하는데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형성평가 몇 번 보시면 대충 그 가늠점이 와요. 아, 이 정도를 받으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정도가 파악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복습하는 방식은 늘 그렇지만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을 하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화에 바로 복습을 하자. 근데 오후에 전공 수업 있으신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공 수업도 교육학 수업이래 오후에다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럼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든데 그러신 경우에는 완전한 복습은 어렵습니다. 완전한 복습은 어렵고, 근데 가끔 월요일 오전에 그 교육학이 있고 오후에 전공이 있으신 경우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 7시, 8시에 수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가 있다. 그럼 이 3시간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수업을 전공과 교육학 모두 다 아주 가볍게라도 훑어보시는 정도로 한번 돌리는 게 최선입니다. 가끔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전공만 볼 거야, 아니면 교육학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후에 안 본 부분들에 대한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1시간 안에 교육학 다 보고, 다 본다 그러면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죠. 사실은 훑어보고, 전공도 한두 시간 안에 한번 훑어보고 다음번에 다시 제대로 복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월요일날 수업 들은 건 월요일날 다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인강 들으시는 경우에 가끔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요령껏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시간씩 쪼개서 일주일 내내 듣는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 수업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강의부터는 복습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잘 되고 있으면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괜찮기는 한데, 2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목표는 1시간 반 안에 복습을 끝내겠다. 수업 들은 시간보다는 약간 타이트하게 복습을 끝내겠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근데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우는 공부 시작이 5월 달인데 5월 강의로 시작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5월 달 복습 시간부터는 줄이실 수 있으면 약간씩 줄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문제, 보기, 관련 주요 이론 키워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암기하자.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암기는 바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뿐이죠. 그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바로 키워드를 암기하려고 애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 4월 달에 애를 쓴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돼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인출되는 기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그럼 그런 포인트들은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 때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될 테니까 키워드 암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키워드가 될까? 객관식 문항의 보기, 그 다음에 제시문의 올바른 서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변별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론서를 보고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육학 영역에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우리 수업 들어보면 그 학부 때 교직 수업으로 교육과정 수업 들어보면 선생님들 수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교재 다 다르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책들이 진짜 많고, 심리도 엄청 많고, 막 행정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책들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접근하는 방식, 구조, 내용, 표현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책을 가지고 내가 쓴 책 가지고 시험 내야지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할 텐데, 가장 문제를 출제할 때 덜 불안한 소스는 기출이에요. 기출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인을 해서 이 정도는 맞다고 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론서 하나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다 확인을 했었던, 검증받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써도 거기에 있는 답을 쓰면 누구도 뭐라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항에서 주요 이론들의 핵심 키워드는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저수령 문항을 확인을 하고 복습을 하실 때는 이걸 내가 다 외울 거야, 답안을 다 외울 거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문제들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습하실 때도 좋은 얘기가 있네 이러고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괜찮고, 이건 좀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강조를 해드리면 그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문제 풀이할 때는 복습 시간이 준다 그랬죠. 이건 진짜 줄어요. 이론을 볼 때랑은 밀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밀도가 달라서 굉장히 빨리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전공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직 이론 키워드 암기가 완전하지 않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론 키워드를 확인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진도를 최소한 1.5회독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 맞춰서 진행해도 되는데 강의 진도는 맞춰서 진행을 하되 중간에 강조하는 우리 맨날 강조하는 중요 영역 있죠.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교육 과정 진짜 안 빠지죠. 그다음에 새롭게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새롭진 않지만 교수 이론 및 공학 그다음에 교육 평가 여기가 최근에 약간 힘을 잃고 있지만 작년에 나왔어요 다시 교육 행정 그 다음에 최근에 슬슬 보이고 있는 교육 심리학. 근데 보시면 대부분 우리 교직 수업 들을 때 필수 대부분 다 필수 수업들이죠. 이 정도는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많이 들으셨던 수업.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어떤 교직 수업을 듣든지 간에 과정, 공학, 행정, 심리 요 정도는 대부분 다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평가도 요새는 보통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를 한번 돌리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요 영역들의 키워드들을 한 번만 더 암기 인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1.5회독이 훌륭하게 됩니다. 1.5회독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출제 빈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행정, 과정 요 두 가지는 안 빠진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 우리 시험 출제됐었던 경향을 보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 행정은 진짜 매번 나왔고 과정 같은 경우에 일부 추가 시험에서 슬쩍 빠진 적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나올 거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이 세 가지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 안에서 네 가지가 나온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너무 힘을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약간 이론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다가 지금 5, 6월 달 문제 풀이하는 시점부터 해서는 이제 서서히 힘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힘을 조절을 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주요 영역들은 좀 신경 써서 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 주요 이론, 행정, 과정, 평가 요 영역은 5, 6월 중에 반드시 2번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평가, 교수 이론, 공학 요 네 가지까지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 6월 달에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론 공부는 지금까지 그냥 이론 인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서 결국 스터디는 혼자 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 혼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의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수업 진도에 맞춰서 강조했었던 키워드들 인출해보는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출하는 스터디는 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형성평가 형식으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구두 인출을 해도 돼요. 구두 인출. 지금부터는 저는 구두 인출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 슬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8월부터는 확실히 구두 인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두 인출은 인원이 적은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짝 스터디. 구두 인출을 할 때는 2명이서 딱 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요게 반복될 때 제일 좋습니다. 가끔 2분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에 2명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고민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맞으면 2명이 제일 좋아요. 잘 맞으면. 근데 이제 잘 맞지 않으면 깨지니까 2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짜드릴 때도 조금 더 인원을 더 많이 짜드리는 거죠. 몇 명이 빠진다는 가정하에 짜는 겁니다. 대부분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실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진도, 개인적인 이론 진도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면 자꾸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스터디에서 같이 강제로 서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강제성이 생기니까 이론 진도 확인하는 거. 이론 진도 확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키워드 확인하는 그 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은 형성평가 형식의 문제를 만들어 와서 풀든가, 가끔 보면 손으로 막 우리 스터디원 4명인데 문제지를 4개를 손으로 다 써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너무 힘들지 않나? 복사집. 그쵸? 아니면 사진 찍어서 미리 이제 카톡으로 날려가지고 서로 그거 보고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손으로 너무 쓰시면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두 인출 연습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드렸던 거기 스터디 신청서 한 장 있을 겁니다. 저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 경우에 하시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 직강, 직영상 쌤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나 지금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다른 또 이전에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또 여기서 하니까 굳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육학 스터디를 2개, 3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교육학 뭐 어쩌실래요? 그 시간에 전공하세요. 그죠? 스터디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터디 짜드리는 기준은 전공을 섞어서 짜드립니다. 그게 그냥 포인트예요. 전공 섞어서 짜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거 수정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원하시는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받을 겁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받을 테니까 마음을 잘 결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1, 2, 3, 4 스터디 진행하시는 경우에 뭐 결혼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추가가 아주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스터디 진행하고 있는 총원 다, 그러니까 전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을 섞어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전공이 한쪽에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나눠서 짜보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전공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짠 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짜와서 여기저기 강의실에 붙여둘 테니까 그때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대략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시겠죠? 재밌을 거예요. 우리 이론만 보다가 초반에 문제풀이 보면 되게 즐거워요. 진짜인데,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재밌죠? 재밌으시죠? 힘나시죠?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론보다는 확실히 문제풀이가 훨씬 더 즐겁죠. 자, 그리고 우리 자료 7페이지 보시면 기본 맞춤법 상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요새는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 둔 거니까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보는 부분들은 두 번째는 맞추다, 맞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실제로 구분을 안 해서 쓰죠. 어지간하면 잘 안 틀리는데 딴 게 이슈가 아니라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맞히다 있잖아요. 발음상은 맞히다라고 하겠지만 이 맞히다가 뜻이 옳은 답을 하다, 옳게 답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평가 부분에서, 우리 평가 부분에서 난이도, 변별도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정답은 맞히다, 정답은 맞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로서의 이슈입니다. 저는 계속 당부를 하지만 이런 당부를 할 때마다 쓰시지만 로서가 애매하면 안 쓰시면 좋겠어요. 뒤에 서나 써를 뺐는데 말이 되잖아요? 그럼 빼세요. 로서 뭐지? 근데 서든 뺐더니 말이 되네? 그러면 빼고 쓰세요. 뭐뭐로 라고 해서 말이 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맞을 테니까. 보통 우리가 로서 구분할 때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다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되게 되는 3번에 있는 함으로써, 그 다음에 함으로써 같은 경우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라는 뜻, 수단 도구의 뜻을 가지게 되니까 써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상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함으로가 헷갈리면 다른 말을 쓰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쓰세요. 말이 되면.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마시고 쉬운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바람 요새는 이거 잘 안 틀리죠? 다르다, 틀리다, 안 틀리죠? 예, 다음 페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평가 같이 보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시간 자체를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단평가 문제가 22문제입니다. 22문제인데 쓸 게 적진 않아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서 이 진단평가 문제 50문제를, 50문제를 우리는 22분 동안 풀겠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죠. 우리 형성평가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22분, 넘치는 시간이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종료된 시점 알려드릴 거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